우선 세 가지 정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전체 회의 때 제가 장관님께 3월 10일,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저항하던 4분이 돌아가셨다. 현장에서, 그죠? 예,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9분이 실종되고 그 실종 포함해서 26분이 경상, 중상으로 병원으로 갔어요. 자, 이 경찰에서 그 당시에 제가 계속 경비 계획,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방어 계획, 그 다음 그 당시 경찰 책임자, 이거 달라니까 안 준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그 현장에서 4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자료를 장관님 좀 자료 요청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행안부에 다시 요청할게요. 3월 10일 날 4분 돌아가시고 26사람이 중경상 입은 건 맞아요. 그건 소방청에서 제가 받았어요. 그거는 팩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9분 실종된 9사람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왜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대낮에 그것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이렇게 4분이 그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한 분은 버스에 떨어져서 돌아가시고, 한 분은 경찰 스피커에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행안부에다가. 두 번째는요. 예. 10,000원, 20,000원 냈는 2만 3천 명이 아닙니다. 4만 5천 명 계좌를 틀었어요. 4만 5천 명. 이 경찰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10,000원, 20,000원 낸 사람 4만 5천 명 계좌를 틀었다. 제가 장관님께 지난 전체 회의 때 말씀드렸어요. 자,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이 자료를 경찰이 시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만 5천 명을 어떻게 틀었는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장관님도 민주화운동에 이 자료 좀 제가 자료 요청만 할게요. 세 번째는 지금 공무원 정원에 따른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재정 추계가 나왔습니까? 자, 국회 예산처는 재정 추계를 냈어요. 자, 그런데 공무원 17만 4천 명을 늘리면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재정 추계가 한 3개월 하면 나오거든요. 그거를 받으셨는지. 예. 그리고 공무원 연금. 예,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마 기재부는 작년에 우리가 늘리려고 하는 5년 내에. 제가 질문 안 할게요. 그냥 자료만. 네네. 자,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재정 추계를 했으면은 그 재정 추계를 공개를 하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 질문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공무원 17만 4천 명을 늘리면은 오늘 보니까 연금만 92조, 그 다음에 공무원 임금까지 하면은 30년 잡아서 372조. 제가 볼 때 공무원 연금공단 재정 추계하면 400조 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현재 세대들한테는 세금으로 메아야 되고, 미래 세대는 연금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공무원 17만 4천 명 그냥 늘려가지고 일자리 확충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늘려가지고 8월달 통계 몇 명 늘었습니까? 3천 명 늘었어요. 60세 이상 25만 명 늘고 30세, 40세 24만 명 줄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공공근로 세금으로 떼오는 자리 20만 개 늘리고 실질적으로 생산직에 있는 30대, 40대가 24만 개가 준 거예요. 심각한 상태단 말이에요. 지금 정부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은 공무원을 이런 식으로 늘려가지고 재정을 이런 식으로 죽이면은 공무원 연금이 빵꾸납니다. 자, 이 문제 심각하게 주무장관이시니까 이거 그냥 공무원 공약했을 때 늘리자. 성과급 폐지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정년연장 2년 했지 않습니까? 민노총의 제1 과업이 뭡니까? 성과급 폐지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오자마자 성과급 2달 만에 성과급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젊은 일자리 반토막 납니다. 이거는 상식이에요. 어쩔 수 없이 공무원 늘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공무원 늘렸는 데 따른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하나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지금 이 정부의 가장 경제적인 맹점이 뭐냐?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몰아붙인 거예요. 경제 전반에 대한 경제, 시스템에다가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정책이고 실패한 정책은 빨리 바꿔야 됩니다. 공무원도요, 17만 4천 명? 야, 그럼 330조, 지금 오늘 나와서 372조. 이거요, 한 가구당 몇 천만 원 돈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한 가구당.
이런 정책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일본은 우리나라 인구의 배, 영국은 1.5배입니다. 공무원 숫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주무장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무모하게 공무원 숫자를 늘렸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한 테레 몰아서 답해 주세요. 제가 4.27 선언했을 때 지금 이 경협비용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보면 14선언을 이행한다까지 돼 있어요. 14선언 150조 들어갑니다.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200조 들어간다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저보고 그 허위사실 유포라고 고발했어요. 그 다음 주에 포천지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2100조 들어간다고 했어요. 포천지가 분리했어요. 2100조 중에 한미, 중일 4개로 나누면은 대한민국 GDP의 18% 대한민국이 부담해야 될 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허위사실입니까? 18%는 얼마입니까? 대한민국이 1555조 GDP가. 그러면은 명목소득, 실질소득 뭐 비교 빼고 큰 거 빼고 작은 걸로 1555조 18% 얼마입니까? 300조입니다. 대한민국이 네 나라가 나눠가지고 경협을 해도 예? 이 비핵화 비용을 처리해도 300조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무장관이 무슨 장관이냐? 지방정부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지방정부 얘기하는데 지방정부의 국세대 지방비의 비율이 8대2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방정부가 목을 메고 7대3으로 좀 하자. 6대4로 하자. 6대4 하는데 48조 들어갑니다. 6대4 하면은 지방이 다 살아요. 6대4로만 해주면 지방이 다 산다니까요. 지방 재정 문제, 지방 인사 문제, 지방의 청년 일자리 문제, 모든 중소기업 문제까지 다 해결되는 게 6대4의 꿈의 6대4 비율입니다. 꿈의. 지방민들이, 3천만의 지방민들이 바라는 꿈의 매직 넘버가 6대4예요. 자, 그러면은 나눠보십시오. 20년간. 6대4 비율로 48조 20년간 나누면은 얼마 되겠습니까? 그럼 매년 48조 더 간다고, 해보자고요. 지금 경력비용 들어가는 비용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최소 3,300조 들어갑니다. 우리가 6대4는 아니라도 7대3 20조만 20년간 지방에 주면은 20조가 주면 400조 아닙니까? 경협비용하고 북한 경협비용은 맞먹습니다. 죽어가는 지방을 살릴 거냐 저 북한을 살릴 거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지방은 수도 없이 제발 7대3으로 좀 해달라. 그러면 20조 더 간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매년 20조씩 20년만 넣어주면은 지방 자활 다 됩니다. 400조. 지금 경협비용 제가 말씀드린 최소 300조 더 간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 지금은 자 북한 경협을 통해서 개방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거로 갈 거냐. 지방에다가 돈을 풀어가지고 지방 재정을 살리고 지방을 경제를 살릴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또 지방에서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의원님 그 뭐 추계에 관해서는 워낙 다양한 견해가 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북한에 돈을 퍼준다라는 표현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북한을 정상적인 국제사회에 나오고 무역, 산업, 교통, 교역 이런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라고 소위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게 무슨 대한민국 경제는 그냥 갖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빨리 들어가기만 한다 하는 건 아닐 거고 그런 점에서 한반도 전체가 갖는 새로운 어떤 경제 공동체로서의 가능성, 일자리 또 새로운 경쟁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 충분히 짐작을 하실 겁니다. 따라서 마치 300조를 세금 가지고 퍼붓는다라고 하시는 그런 좀 가정이나 표현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고요. 아마 포천지에서 어떻게 그 돈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위 우리가 60년대 이후에 우리가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정도의 도움과 어떤 재원을 가지고 근대화에 성공했는지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본다면 좀 지나치게 마치 북한은 전부 다 무슨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서 돈으로 다 갖다가 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좀 인식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부문 비대화 문제를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이제 재정당국은 늘 어떤 상황에서도 물론 지금 현재 공무원 부분은
전체 예산의 8% 인건비는 8% 수준에서 늘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그 사람 채용해서 거기다 돈을 퍼붓는다고 하는 인식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넘어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부분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턱없이 공무원들한테 혹은 공공부분에 의한 공기업 이런 데 대한 그냥 소위 일은 별로 보람있게 부가가치 생산도 안 하는데 그냥 돈을 퍼붓고 그 사람들 밥만 먹이는 거 아니냐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그 비슷한 부분들하고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한국의 공공부분이 그렇게 의원님이 생각하듯이 무모할 정도로 비대화되거나 이러진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말씀하라고 하시면 우선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연금 추계, 이 새로 공무원을 충원하는 데 따른 연금 소요는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지금 현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혁정처에서 그걸 밝히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재정당국은 앞으로 이 사람들을 전부 고용했을 때 30년 동안 얼마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 과정이 무모한 과정이다라고 해서 소위 5년 동안 우리가 17만 4천 명을 고용했을 경우에 그중에서 국가직 공무원은 얼마가 들어가고 지방 공무원은 어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내용은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건 뭐 의원님도 자료를 갖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하듯이 공포스럽게 앞으로 소위 연금까지 치면 앞으로 이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30년 더하기 연금 시기까지 해서 50년, 60년에 걸쳐서 와 이렇게 엄청난 돈을 갖다 퍼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 정상적인 추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이고 또 향후에 경제활동 인구가 점차 줄어가는 현실에서 이렇게까지 벌리기만 하지 않냐라는 어떤 지적은 아마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토론되지 않겠나. 그래서 또 국가 부분에서 우리가 늘리고자 하는 데 대해서 국회가 도저히 동의를 못 하시면 또 거기에 대한 또 뭐 적절한 삭감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의원님? 좀 오늘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공단은 도사들입니다. 국회 예산처가 30년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공무원연금공단이 5년밖에 못 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30년 요구를 해보십시오. 5년짜리도 요구하고 30년짜리도 요구하면은 공무원연금공단은 자료가 나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